안녕하세요. 노총각 노처녀 여러분들, 제가 오토바이 타면서 많이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음식점 등 여러 가게들의 분위기를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돌아다니며 느낀 건 지금 사회 경제 분위기상으론 창업만큼은 절대 반대하고 싶습니다. 특히 생계형 창업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창업하면 안 되는 아이템 3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이건 일단 어떤 근거보다는 제가 돌아다니며 느낀 개인적 경험에 의한 견해라는 단서를 달겠습니다. 먼저 대만 샌드위치 가게입니다. 한때 한 샌드위치 프랜차이점이 승리의 라면 가게처럼 페이스북 등 SNS에서 많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홍보가 많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보통 SNS 마케팅 특징이 광고가 아닌 입소문처럼 홍보가 되기 때문에 저조차도 이게 광고인지 일반 개인 등의 경험담인지 아주 헷갈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SNS 상에서 빅뱅의 승리를 성공한 사업가로 너무 띄워주길래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었는데 역시나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고요. 그로 인해 애꿎은 가맹점 사장님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이런 홍보 방식 때문에 오픈하신 사장님들 많을 겁니다. 이 샌드위치점의 가게 운영 방식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본사에서 포장된 샌드위치를 공급받으면 가게에서 손님에게 그냥 팔기만 하면 되는 그런 거니까 사장 입장에서는 주방에서 2차 가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과 노력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주방 등이 필요 없고 배송받은 샌드위치를 보관할 곳과 진열할 가판대만 있으면 돼서 가맹주 사장님 입장에선 아주 메리트가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런 간편함의 이면 뒤에는 단점도 눈여겨봐야 될 텐데요. 제3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란 동물이 어리석은 게 확신을 하게 되면 단점보단 장점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던 것 같고요. 이 샌드위치점의 단점은 공장에서 음식을 다 해서 공급해 주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양이 많냐? 그것도 아닙니다. 비싼 가격에 비해 크기도 요 작은 편이라서 하나만 사 먹으면 먹은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2개 사 먹으면 음료수까지 해서 거의 6,000원 정도 드는데 일반 서민들에겐 식사도 아닌 간식으로 먹기엔 부담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맛은 어떨까요? 제가 먹어본 바로는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깔끔해요. 근데 그 깔끔하다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뭔가 깊은 맛이 없어서 비싼 돈 주고 사 먹었는데 포만감이 거의 없습니다.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주 소비층인 학생과 젊은 사람들에게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먹어도 이 포만감이 없는데 혈기왕성한 10대, 20대가 먹는다면 더 할 겁니다. 배달은 어떨까요? 가서 먹는데도 비싼 편인데 배달해서 먹으면 배달료 몇천 원이 더 붙겠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배달 수요도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샌드위치 전문점이 있긴 있지만 많지 않아서 우리 동네에 샌드위치 전문점 하나 있으면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샌드위치, 특히 대만 샌드위치 창업을 한다면 절대 안 됩니다. 반대로 왜 한국엔 샌드위치 전문점이 자리 잡지 못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2번째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입니다. 제가 가끔 들리는 아파트 단지에 아이스크림점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100m 정도 떨어진 큰 길가 상가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느 순간 보니까 단지 안에 있던 그 할인점이 없어지고 임대라는 용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럼 큰 길가에 새로 생긴 아이스크림점은 잘 되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사람들이 곧잘 보였지만 오랜만에 가봤더니 안에서 아이스크림 외에 옛날
문방구에서 팔던 아이들 군것질거리도 같이 팔고 밖에는 과일, 야채도 잔뜩 쌓아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아이스크림만 팔아선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니까 이것저것 파는 건데 장사가 힘들어지는 첫 번째가 메뉴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는 순간 몸만 힘들고 재고 처리 안 되고 전문성이 떨어지며 고객들의 신뢰도 잃게 되는 것이죠. 전문성이 없는 아이스크림점에서 고객들이 야채나 과일을 살까요? 요새는 야채나 과일만 떼와서 전문적으로 파는 곳 또한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베스킨 라빈스처럼 배달 메리트도 없습니다. 베스킨 라빈스는 비싸도 젊은 매니아층이 많아서 먹고 싶은 사람은 배달료라도 지불해서 많이 배달시킵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을 굳이 배달시켜서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 겨울에는 붕어빵도 많이 판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는 순간 시간적 자유도 없을 뿐더러 몸 망가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샌드위치와 아이스크림 전문점의 공통점은 공장에서 음식만 가져와서 알바 두고 팔기만 하면 되는 간편함은 있지만 마진율도 적고 박리다매로 팔아야 돼서 손님이 끊임없이 들락날락 해야 되지만 제가 중간중간 매장 안을 볼 때마다 손님이 있는 경우를 많이 못 봤습니다. 베스킨 라빈스처럼 부쩍부쩍까지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의 샌드위치나 아이스크림점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럭셔리 쌀국수 집입니다. 예전에 제가 장사할 때 큰 사거리 길목에 에머로 시작하는 쌀국수 집이 럭셔리하게 인테리어하며 생겼는데요. 우리 동네에 저런 아이템이 먹힐까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저희 동네가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역시나 쌀국수집에 다녀온 저희 집 손님들이 일관적으로 말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가서 돈 10만 원 주고 외식했는데 뭐 먹은 것 같지가 않아서 왠지 다른 데 가서 고기라도 뭘 또 먹어야 되나?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맛이 없다라는 말들은 안 했지만 그렇다고 비쌌지만 그래도 맛있었다 라는 말 또한 하지 않은 걸 보면 그분들이 또 그 쌀국수집을 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비싼데 맛이 나쁘지 않아. 맛없지 않으니까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인테리어 삐까번쩍하게 해서 요지에 오픈하면 임대료 등 해서 한순간에 몇 억 날리는 겁니다. 맛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서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은 제발 네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만 샌드위치 가게와 럭셔리 쌀국수집의 공통점은 뭘까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먹었는데 먹고 난 후 포만감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뭘 이거 먹었을 때 포만감이 들어야 돼요. 더욱이 가격이 비쌀 경우는 말입니다. 본전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 하나는 우리가 생계형 창업을 할 경우 최악의 경우 배달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세 아이템은 배달 주문도 극히 적어서 배달에 대한 메리트 또한 없다는 게 최대 단점입니다. 아이스크림점은 거기서 붕어빵이니 야채니 과일 등이라도 파는데 이 두 업종은 홀에 손님이 없는 순간 B플랜 또한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가게들은 주로 제가 사는 지역들이고 표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이 100% 옳다라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경험으로 말씀드리며 참고만 하시고 모든 판단은 본인들의 몫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요 주위에 얄팍한 상술로 물건의 장점만을 부각해서 창업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정보들로 넘쳐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의 경험을 공유하는 거고요. 옳고 그름의 판단은 많은 정보 속에서 본인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세상엔 특히 요 한국엔 요 얄팍한 잔머리로 우리의 피 같은 돈을 합법 편법으로 뺏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